오늘은 미국 주식을 왜 도대체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하이. 자, 왜 워렌 버핏은 지금 다시 미국 주식을 할까? 왜 미국 주식을 왜 살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개발사를 낳는 한국 주식과 달리 미국 주식, 미국 주식도 어제 되게 안 좋았어요. 되게 안 좋았는데,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미사일 막 쏘고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하여튼 골 때리는 놈이야, 아주 그냥. 미사일 막 쏘버리고, 장난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그것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한국 증시는 한계가 있어요, 사실. 한계가 있어요. 뭐, 대부분 옛날에 지수를 보시면, 한계설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2100대에서 한계가 뭐 나온다. 이 뭐, 한계다. 저항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실제로 지금 2100선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지금 최근에는, 솔렌터님 안녕하세요. 블루골드님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그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라고 해가지고, 지금 되게 안 좋았었죠. 한동안. 지혜님 안녕하세요. 자, 되게 한동안 저희 어땠어요? 뭐, 시진핑이랑, 트럼프 만나기 전에 어땠어요? 사드 문제로 상당히 국제적인 문제로 불거졌잖아. 물론 저희 한국에서도 상당히 피를 보고 있죠. 지금 사드 보복, 금한령, 한한령이라 그래가지고 여행 관련 그다음 또 뭐 있어? 화장품 직격타였죠. 화장품. 그다음 또 뭐 있어요? 그다음 면세점 직격탄이었죠. 요런 엔터테인먼트 직격탄이죠. 요런 주식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사드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대외 그 사정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우리나라의 헬조선 주식이 많이 받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주요 지금 뭐라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뭐야? 미국? 그다음 뭐야? 중국. 두 개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드린 추천주 중에 대형주들을 위주로 보시면은 그냥 걱정 안 하고 넣어두셔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주식들 대부분이 중국이랑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공장이 있고 공장이 있다거나 공장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확실한 거래처들 대기업을 상대로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부 정책 수혜가 예상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식하는데 일단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은 미국 주식이니까 자 일단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자, 그리고 미국이 지금 가장 핫한 게 뭐예요? 트럼프 아니에요, 트럼프. 트럼프가 말하는 거 뭐예요? 미국 우선주의. 나의 조국, 나의 미국, 나의 나라. 나의 나라를 위한 정책. 뭐예요? 보호무역주의.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내가 밀어줄게. 너네 돈 벌어. 이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미 FTA를 폐기하면 2020년까지 15조의 손실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거는 숫자 얘기해서, 이건 우리 입장이에요, 우리 입장. 미국에서는 15조 이익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15조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FT라는 게 상당히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 좋은 점은 물론 우리나라 수출 기업 대부분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죠. 수출 기업들이 관세나 이런 게 낮아지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건 있는데 반대로 미국 쪽에서 들어오는 농산물들이 많잖아요. 농산물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 옥수수, 그다음 대두, 쌀 이런 거 미국산 많이 쓰죠 요새. 나중에 미국이 그걸로 우리를 점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봐도 우리나라에 옛날에 농사를 짓던 나라잖아요. 벼를 재배를 했다고. 벼를 재배하는 나라에서 갑작스럽게 벼를 재배를 안 해.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값싼 농산물을 써요. 그거 나중에 가격 팍 올려버린다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 밥을 굶는 거야. 쩔쩔 굶어야 돼. 쌀 사기도 힘들어지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FTA는 양날의 칼 같은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 상황, 우리 증시 상황에서는 FTA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지금 트럼프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증시에는 약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예요. 자, 뭐 대기업부터 영세업자 마저 타격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의 보복. 내가 아까 말했잖아 사드 배치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서 한학령이라고 해서 한국 여행을 금지하겠다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롯데마트 문 닫게 하고 그다음 롯데 호텔로 가는 한국 여행 패키지 이런 거 같은 거 그런 거를 전부 다 중국 공산당 중국은 공산당 공산당 중국 일당 체제인 거 알죠? 중국 일당 체제예요. 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집권당이 하나야. 공산당에서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냥 너네 한국 상품 올리지 마 인터넷에. 그거 다 내려갔어요 인터넷에.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한국 관련 상품들이 다 내려갔어요. 없어요 이제 지금 안 보여요. 뭐 롯데마트 거기다 철수하고 계속 적자가 났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중국의 내수 시장이 인구가 13억이고 비집계 인구가 제 생각엔 한 1, 2억 될 거예요. 걔들은 만약에 자식을 예전에 어땠냐면 예전에 뭐 자식을 많이 낳으면 세금을 엄청나게 매겼어요. 나라에서 인구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좀 다르긴 한데 그만큼 이제 내수를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많다는 소리야. 그만큼 또 부자들도 많고. 근데 사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너무 많은 타격을 입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랄까 엔터주들 그다음 또 뭐 있어요? 여행주, 여행 관련주, 호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화장품. 진짜 화장품이 완전 직격탄이었을 거야 제 생각엔. 왜냐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 좋다고 그렇게 많이 샀는데 실제로 화장품을 사러 여기 서울에 거기 어디 거기 갔잖아요 서울에. 서울에 와가지고 화장품 사갈 정도로 싸고 좋다고 이렇게 막 했었는데 엄청난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컨텐츠, 화장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전에 일전에 우리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현대자동차가 중국 쪽에서 엄청나게 지금 손해보고 있다고. 걔네들 지금 중국 쪽에서 중국 그 자동차 시장의 자동차 회사들이 어떤 마케팅을 하고 있냐면 얼마 전에 내가 기사를 읽었는데 현대차 예약해놓은 걸 취소하고 자기들한테 오면 20%인가 세일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 세일을 해준대.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근데 현대차 사지 말라 그랬잖아. 사면 안 된다고. 사지 마세요. 그 정도로 지금 압박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한국 증시에 악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그 다음에 가계대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급증을 했어. 다행히 어제 금리를 동결을 시켰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그랬죠.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 올릴수록 아마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자본이 미국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매우. 원래 그래요. 자본이 움직이면 금리가 높은 곳으로 잘 움직여요. 근데 한국이 금리를 지금 동결시키고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 올리면은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이 급증해버려. 그러니까 경제가 파탄나는 부동산 경제가 그냥 파탄이 나버리는 거야. 아주 그냥 완전 작살 나는 거야. 대출 받아서 부동산을 끼고 있는데 이자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금리 올려버리면. 대부분 변동금리 쓰시죠. 그러니까 아주 개박살이 나는 거야. 그 부동산 건설 경기가 완전 개박살 나니까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면 어떻게 돼요? 내리면 금리를 내려버리면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나가버려요. 국내에서 나가버려요. 해외로. 그럼 또 환율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증시도 문제가 있을 테고 요런 여러가지 악재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사실 국내장의 한계라는 건 요런 데서 오는 거예요. 경제지표도 불안정하고 여러분 솔직히 지금은 집 사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곧 부동산 폭락이 올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세요. 그 다음에 초고속 고령화. 우리 이 헬조선이 집값이 너무 비싸고 임금이 더럽게 낮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 3포 시대, 4포 시대, 5포 시대, M포 시대라고 하죠.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그다음 뭐 취업도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시대에서 누가 결혼을 해요? 결혼을 안 하면 뭐다? 애를 못 낳잖아.
L을 못 나오면 뭐예요?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고령화. 그래서 보통 좀 똑똑하신 분들은 해외로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해외에서 취업을 한 상태고, 그러니까 그만큼 인력들도 다 해외로 나간다는 소리예요.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안 좋은 악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요런 거. 이런 불안정한 상황들이 여러 가지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의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 크게 올라가지 못한 이유예요.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못 올라간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금리 인상을 하자.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을 하죠. 그러면 말했잖아 아까 내가 금리 인상을 하면 달러 유출된다고. 달러가 유출되면 어떻게 돼요? 달러가 유출된다는 거는 뭔 소리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자본이 외국으로 다시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달러로 사서 나가겠죠? 맞죠? 달러로 환전을 해서 나가죠. 원화를 들고 가진 않잖아요. 한국에서 투자할 거 아닌데. 그럼 어떻게 돼요? 달러 수요가 늘잖아. 달러 수요가 늘어요 갑자기. 그럼 환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환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대답 좀 해봐. 좀 맞춰봐봐. 내가 얘기하기 전에 빨리. 환율이 어떻게 될까? 내려가지고. 원화 가치가 그냥 내려간단다. 원화 가치가 똥값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환율을 개박살 나는 거야. 이래저래. 환율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200원대가 제일 적정한 것 같아요. 전에 어떤 경제 리포터를 읽었는데 수출 기업도 너무 높으면 수입해서 쓰는 단가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높으면 안 좋고 한 1200원에서 1250원대가 제일 적정하다고 하더라고요. 올라가죠. 똑똑해. 사쿠라 똑똑해. 그러니까 요런 아직까지 경제에 대한 불안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부족한 주가 지배력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경제가 그 다카키 마사오 이후로 급성장을 했죠. 다카키 마사오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랑 뭐 새마을 운동 그런 거 하면서 많이 경제가 늘었는데 저는 솔직히 그게 우리한테 좋은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당시 경제 성장이 폭발적이었어요. 그거 맞아요, 맞는데 그만큼 이제 시민 의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어떤 뭐랄까 급성장을 해버리니까 갑자기 잘 살아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생활 패턴이 급격하게 변하니까 마인드가 안 좋아져. 이 개인주의가 너무 개인주의도 아닌 이기주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또 돼요? 뭐가 돼? 증시라든지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증권 시장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올라간 게 아니고 그냥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고 개막장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잡주가 많이 생기는 증시가 탄생을 한 거지. 주식시장에 잡주가 너무 많이 생겨버리는 거지. 왜냐면 너도 나도 뭐 주식 뭐 상장하겠다 이러고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그 다음에 그 주식에 대한 흐름이 보통 우리나라 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이래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진짜 실제로 돈을 잘 버나 그 기업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 돈을 잘 버냐 아니야 돈을 이씨 무슨 기업이든 간에 돈 잘 벌면 장땡이지. 근데 우리나라 솔직히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서 주가가 올라가요? 돈을 못 벌어서 주가가 내려가요? 아니잖아요. 돈을 잘 벌어도 주가가 내려가고 돈을 못 벌어도 주가가 올라가요. 그런 걸 개잡주라고 하는 거. 그런 걸 개잡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개잡주라고 하는데 대부분 일시적인 소모성 찌라시 그 다음 세력 이런 게 편성을 해서 주가를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개 같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코스닥. 그래서 제가 항상 코스피 우량주 위주로 보시면 투자하기가 좀 편하시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 저도 추천하는 종목들 대부분 코스피 우량주들 그리고 가끔 슈팅 나올 만한 종목들 선별해서 드리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우리나라 시총이 1000억짜리 주식을 1000억짜리 주식이 있잖아요. 시총이 1000억짜리 주식이 있어요. 그럼 그
주식을 가지고 장난질 치기 쉽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몇백억만 있으면 그냥 왔다 갔다 거려요. 그냥 아주 그냥. 100억만 있어도 내 생각에 왔다 갔다 거려버릴 거야. 아주 그냥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다 발사를 낼 수 있어. 개박살을 낼 수 있어요. 작전 쓰고. 외국의 작전이 안 돼요. 왜? 시총이 너무 커요. 뭐 1조, 2조, 3조 이런 애들 어떻게 그 돈 가지고 주가를 크게 움직여요. 그러면 걸려요. 외국에는. 말도 안 돼.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금융 경제사범 요런 애들이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안 높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낮아요. 그 처벌 수위가.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진짜 세거든요. 처벌 수위가. 거의 뭐 학교 교장이 막 800만원 횡령했다 이러면 무기징역 수준으로 그냥 징역을 때려버려. 그냥 무기징역 수준으로 징역을 그냥 때려버려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장난질을 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외국에 살려면. 미국, 특히 미국. 미국에서는 장난질 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들은 주식을 시장을 지고 지금 얼마나 오래됐어.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경험도 많고 성숙한 시장이 이미 되어버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대부분 실적으로 주가를 말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증시가 다 그래요. 미국에는. 또한 정책 뉴스에 의해서 이제 기업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내용이 발표될 때 직접적인 영향 있을 때 비교적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거고요. 그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경제 지표를 잘 봐야 된다. 그 지표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면 외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투자할 미국 투자는 대부분이 경제 지표를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시장도 그렇게 움직이고요.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트럼프 노믹스라고 하죠.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 어떤 거예요? 대부분 주가를 끌어올리고 기업들 잘 먹고 잘 살자 요런 그런 말이야. 지금 정책을 보아도 딱 그렇잖아. 재정정책, 확장적 재정정책. 자, 법인세율 15% 인하 누가 좋아요? 기업이 좋아요. 기업의 이익이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법인세율을. 그 다음에 소득세, 소득구간 축소. 무슨 소리예요? 그만큼 실질 소득이 늘어난다는 소리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실질 소득이 늘어나면 뭐예요? 소비가 늘겠죠. 내수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보면은 내수 소비가 경제지표도 무조건 잘 나오고 있고 내수 관련주들이 잘 올라가고 있어요.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제지표를 많이 탄다고. 경제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예측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 거의 대부분 들어맞아요. 그리고 공공인프라. 자, 공공인프라에 지금 1조 달러 투자를 확대한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놨어요. 이 말 즉슨 인프라 관련 주식들이 앞으로 상당한 비전이 있고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통화정책 뭐예요? 통화정책. 지금 금리 올린다잖아. 계속. 금리 계속 올리고 있어요. 올리는 이유 뭐예요? 옐런이라는 그 통화 FED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금리를 확 올려도 된다고. 근데 너네 때문에 세계적인 경제가 흔들릴까봐 점진적으로 상승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금융정책. 자, 자기자본 거래를 제한하는 법을 이제 도트 프랭크법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규제를 없애버리겠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규제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 금융사들은 논하는 거지. 그냥 아주 그냥 투자회사들은 논하는 거지. 더 많은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더 많은 투자, 자기 자본까지 끌어서서 투자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만큼 증시가 활발해질 것이다. 나도 그래서 상당히 이 법이 빨리 폐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산업정책, 석유 산업을 포함해서 전통적인 제조업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한 거는 일자리 늘리겠다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 우리나라 경제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를 빨리 시키겠다는 얘기야. 내수 시장을 더 점진적으로 증진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삭감시킨다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환경이 중요한 얘기가 아니야. 얘들 지금 트럼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뭐예요? 트럼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환경이 중요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친환경 에너지 산업, 친환경 뭐 에너지, 뭐 장비, 설비,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월급 많이 주고, 너네 돈 더 많이 먹어. 너네 돈 더 많이 벌어. 그거예요. 뭐예요? 크고 아름답지. 기업 입장에서 봐봐. 얼마나 좋겠어. 예를 들어서 막, 뭐 탄소 배출 관련된 무슨 장치를 달아야 돼? 기계 설비를 공장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 물론 정부 보조금을 대부분 줬죠. 대부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EU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대부분 줘요. 환경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걸 다 없앤다고.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갈 데가 없는 거야. 그냥 너네는 미친듯이 찍어내라 이거예요. 미친듯이 생산하고, 미친듯이 찍어내고, 그냥 미친듯이 돈을 벌어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외국의 정책도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 산업을 얘들이 지원하잖아, 지금. 국제 유가가 지금 뭐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예요, 지금. 상승 추세. 현재. 얘들이 미친듯이 공장이랑 그 뭐야 굴삭기 뭐 그 다음에 굴찾기 굴찾기 미친듯이 계속 가동을 하고 있어. 기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엄청 미친듯이 쓰고 있어요. 뭐 전쟁한다 그러고 미친듯이 쓰고 있기 때문에 재고를 보면 분명히 얼마 전에 제가 한 2주 전인가 재고를 봤어요. 재고를 봤는데 원유 재고량은 있는데 정유 재고량이 없어요. 말인즉슨 원유는 생산해서 재고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원유는 미친듯이 끌어다가 쓴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유는 미친듯이 쓰고 있다는 소리야. 그럼 대부분 중장비 뭐 이런 거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공공인프라 확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석유 또 시추하려면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장비에다가 쓰고 있는 거 쓰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체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뭐 유가가 올라가면 대부분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보냐? 뭐 정유주 대표적으로 정유주. 왜? 그만큼 돈을 많이 받으니까 매출이 는다는 매출 상승 기대감이 있으니까 정유주 움직임을 보세요. 한 좀 많이 올랐을 거예요 지금. 지금은 저희 국내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서 단기적으로 조정이라고 봅니다 저는. 단기적으로 조정으로 보고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일 겁니다. 보시면 보호무역주의는 아까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인세 인하예요. 법인세 인하. 여기 전세 중에서 정책 중에서 뭐야?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법인세 인하예요. 법인세 인하. 법인세가 원래 미국이 기존에 35%예요. 35%. 봐봐. 기존 35%에서 15%까지 낮춘다고. 20%가 낮춘다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익이 20% 는다는 소리예요. 돈을 20% 더 많이 번다는 소리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이게. 아주 기가 막혀. 주가가 20% 올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했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20% 매출 그만큼 상승한다고. 영업이익이 얼마나 좋겠어요. 회사 입. 나 같아도 세금 주면 좋겠다. 이익이 많을수록 뭐야? 미국 주식은 이래요. 이익이 많을수록 배당을 확실하게 합니다. 배당을 확실하게 해요. 걔들은. 이익이 늘어나면 그만큼 주주한테 돌아오는 게 많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부분 1년에 한 번 하죠? 배당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 정도 합니다. 분기별로. 물론 회사마다 달라요. 그리고 보통 주가의 10%에서 20%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부동산 넣는 것보다 나아요. 환차익이라고 있는데 여기 제가 설명을 돼 있는데 환차익이 뭐냐면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 지금 1,100원대긴 한데 제 생각에는 아마 1,200원에서 300원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환율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럼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를 지금 환율로 해서 바꿔놔서 미국 주식에 투자해놓고 그러면 상승분, 주가 상승분, 그 다음 배당금, 그리고 환차익. 환차익은 여러분 세금이 안 붙어요. 수수료만 붙지. 그러니까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진짜 아주 그냥. 그러니까 2017년 3월 30일 기준으로 현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 1,113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거든 지금 미국에서. 환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환율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투자.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환투자를 엄청 많이 해요. 그런 거를 이제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그래요. 환차익을 남기려고 환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와타나베 부인. 왜냐면 일본은 대부분 그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집에 계세요.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그 다음에 다녀오면은 다소곳하게 무릎을 꿇고 다녀오셨습니까? 그게 이제 예전에 일본 세대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말고 지금은 아닐 거야. 근데 옛날에 일본의 가정을 보면 정상적이고 평범한 가정은 다 그랬어요.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었어 실제로. 아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진짜 들어가면 하늘 같은 남편 진짜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국 남자가 엄청 친절하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윤사마 형님이 엄청 인기가 엄청나게 있었고 뭐 가을연가? 뭐였지? 가을 동화? 어쨌든 그래서 엄청난 인기가 있었고 한국 사람이 엄청나게 일본 가면 인기가 있는데 그 부인들이 자기도 돈을 벌고 싶은 거야. 아 너무 돈이 벌고 싶어. 어떻게 해요? 근데 세금이 너무 싫어. 아 세금을 내기 싫어 돈 벌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환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환 투자를 하는 사람들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도 환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 원달러 환율 호재가 보여요. 첫째는 이제 환율 조작국 조장 가능성. 근데 요거는 조금 지금 탈피를 한 상황이고요. 미국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미국 쪽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갈 거예요. 그럼 환율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럼 여러분은 먼저 들어가면 들어가실수록 환차익을 남길 수 있는 폭이 커진다는 소리예요. 금리 인상 가능성.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해외 신문을 계속 읽어보세요. 지속적으로 지금 때리는 게 뭐예요? 금리 인상시키겠다고. 우리는 금리 인상시켜도 경제에 아무 타격이 없습니다. 이러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죠. 미국인데. 그래서 그 왜 미국의 증시와 금리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질까? 봐봐. 지금 요게 미국의 차트가 뭐냐면 미국 기준금리와 주가지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정 상태예요. 정에 플러스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대부분이. 왜 그러냐? 이거는 그거예요.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의 내수시장이 만든 역설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봐봐, 우리는 금리가 올라가면 나중내 이러면서 내수시장이 죽어버리잖아요.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죽어버린다고. 금리 올라가면 내가 이자 더 내야 되잖아. 지금 대출 받았는데 이렇게 돼버리죠. 미국은 반대입니다. 금리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은행에 넣어놨던 예금이 더 많이 나오고 내 투자금들이 더 많이 돌아오네.